네, 시장은 조금 숨고르기입니다. 코스피는 6포인트 하락이고 코스닥은 3포인트 상승입니다. 돈이 모이는 곳의 이야기, 머닝 전략, 종목 이야기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시장은 조정이 되게 얌전한 조정이고 그러면서 계속 또 뒷심을 발휘해서 올라가는 그런 장인데요. 오늘 저희가 주목하는 핵심 관심 종목 두 종목 봅니다. 엔비디아 수의 두산, 방산의 신흥강자 현대위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닌데 두산은 지주사로 알고 있고 현대위아는 자동차 부품, 이게 이제 포인트잖아요. 근데 오늘 이 키워드를 잡으신 건 달라서요. 네, 두산을 엔비디아 수혜라고 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뭔가요? 네, 두산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지주사처럼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해포 법인을 포함해서 보면은 전자 비지 사업 부분하고 디지털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두타몰 세 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실제 이 중에 전자 비지 사업부를 제외한 두 사업부의 지난 2년간 분기 영업이익은 약 50억에서 100억 정도 수준에서 이제 아주 제한적으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1분기 두산의 전체 영업이익이 1,211억 원이었는데 이 중에 전자비지가 1,161억 원을 차지했으니까 현재 다른 두 사업부의 성격상 향후에도 큰 변동 없이 이 정도 숫자가 반영될 걸로 보이고 실질적으로는 전자비지 쪽에 사업부가 방점을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자비지의 영업 환경은 하반기에도 긍정적으로 보게 될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엔비디아의 2분기 GB200 NVL 7위 출하량이 약 6,000대 정도 될 것입니다. 1분기 대비 6배 정도 증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분기 출하량이 10,000대를 또 상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NVL 7위는 렉당 36개의 컴퓨팅 레이 트로이와 72개의 블랙웰 GPU를 탑재하고 있고요. 전자 비지의 CCL 쪽의 부품의 수요 확대로 바로 직결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이렇게 엔비디아 쪽의 수혜주로서 주가들이 꽤 올랐다가 최근 들어서 조정이 약간 나온 이유는 높은 마진율을 근거로 가격 인하에 대한 우려가 좀 제기되고 있긴 했습니다. CCL이 블랙웰 GPU의 총 원가에서 실질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인 가격 인사 압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엔비디아에 관련된 부분에서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상반기 생산량 증가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로 마진율이 추가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주가 측면에서는 주 두산과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또 지속되고 있는 점도 일부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 대비 주 두산의 주가 낙폭이 더욱더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AI 하드웨어 밸류체인은 엔비디아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에서는 주 두산이 좀 간과되고 있고 너무 많이 빠진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SK 하이닉스를 제외하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엔비디아의 AI 밸류체인에 독점적으로 편입된 기업이 주 두산이기 때문에 이를 조금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관련된 기업 가치가 오히려 업사이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너무 지금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반등을 주고 있고요. 이 외에도 상장 비상장 자회사를 합친 두산의 지분 가치 합계는 11조 이상입니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 보수적으로 70% 할인해서 평가할 경우에도 두산의 시총이 별도 기업 가치가 6조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최근에 메리츠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25년 기준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두산전자 비지의 영업이익을 약 5,300억까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아마 글로벌 AI의 PCB나 CCL 업체들이 올해 평균 PER이 25배 정도 수준을 감안한다면 현재 두산이 본업 가치에 비해서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다 분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지주사니까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이 지주사로 잡히는 거고 오늘 초반에 말씀하신 거는 이제 사업부를 가진 지주사라는 거죠. 네. 사실은 두산이 지주사로서 20만 원, 올라서 30만 원대 주가를 보였는데 최근에 직전 고점은 69만 9,500원, 거의 70만 원을 찍고 지금 58만 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레벨이 달라진 거죠. 레벨이 달라져 올라온 상태이고요. 다음은 현대위아인데 현대위아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부품 회사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방산의 신흥 강자라는 키워드가 붙어 있어요? 네, 현대위아가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다만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왔죠. 실질적으로 지금 주가 수준을 보면 5만 원대
뭐 초중반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왔었는데요. 오늘은 좀 소폭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만 현대위아가 사실 뭐 5만 원대 초중반 정도면 뭐 적정한 주가 정도까지 다 일단분 1층으로 왔다라고 네. 좀 보입니다. 2분기 같은 경우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좀 따져보면 다울투자증권에 따르면 매출액이 2조 1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496억 원으로 전년비 28.3% 영업이익이 빠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완성차 EV 믹스가 또 2분기에 빠르게 올라오면서 포트폴리오가 완성차의 생산 회복을 좀 하회하는 구조인데요. 사업부별로 보면 모빌리티가 매출액이 1조 9,600억 추정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403억 원으로 전년비 마이너스 28.3% 빠질 걸로 봤고요. 공작과 특수 부분도 매출액이 1,610억 원, 영업이익이 93억 원으로서 영업이익도 전년비 58% 빠질 것으로 봤습니다. 공작기계 부분은 3,400억의 매각이 완료됐기 때문에 재무 상태는 순매수로, 이렇게 순현금으로 전환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또한 최근에 방산 수주 확대 때문에 자동차 사업부가 이렇게 좀 부진한 부분을 방산 사업부에서는 어느 정도 메이크업을 해주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 돼서 최근에 주가들이 좀 올라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사업 부분의 부진한 손익이 너무 눈에 띄게 보이는 부분에서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미국의 IRA 종료에 따른 반사 수혜주로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을 부각이 됐지만 조금 확인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좀 소요 예상이고 말씀드렸던 최근에 2분기 이어서 3분기까지 유의미한 실적 모멘텀이 조금 부재하다는 상황에서는 최근에 주가가 5만 원 초중반까지 올라온 것은 어느 정도 적정 주가 정도까지는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현대위아에 대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두산과 현대위아 두 기업 분석해봤고요. 시장 포트폴리오 전략 세우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조정이 깊지 않고 순환매가 나오는 양상이잖아요. 포트폴리오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됩니까?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역시 원전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에 관련된 서명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에너지 관련된 쪽에 관련된 대규모 큰 금액의 서명이 좀 있을 거로 봐서 역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원전 중심으로 그리고 유럽 시장도 지금 원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두산 에너비티 등뿐만 아니라 원전 관련주들의 리바운딩이 좀 눈에 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D&D 파마텍이 또 해외 쪽에 긍정적인 이슈를 가지고 오늘 올라가면서 제약바이오 쪽도 약간 들썩이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먹는 비만약 등을 포함한 일부 제약바이오 관련된 쪽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방산 이런 쪽도 오늘 여전히 눈에 띕니다. 최근에 유럽 쪽의 이슈들이 또 눈에 띄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 다시 무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입장 변화가 또 방산 쪽을 좀 자극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수단으로 봐서는 조금 주춤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트럼프의 관세 행보에 대한 증시 민감도가 일부 완화되긴 했지만 트럼프의 언급들이 조금 더 강화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7월 4일 날 법안 통과 이후에 굉장히 자신감을 생겼고 지수도 연중 최고치에 올라가니까 관세를 좀 더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타코 트레이드로 여전히 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빠지면 산다 이런 논리는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될 미국의 6월 CPI에 대한 증시 민감도가 훨씬 더 이전보다 클 것으로 보입니다. 3분기로 접어든 시점에서 보편관세 10% 등의 관세발 물가 상승 영향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인데요. 이게 첫 데이터로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처럼 파월 위원장에 대한 트럼프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연준 내 의견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CPI가 정부나 그다음에 여는 투자자에게 향후 정책 금리 방향의 주요 판단 기준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변수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장이 예상치와 부합한 수준에 그친다고 한다면 시장 양은 당연히 제한적일 것인데 만약 시장 예상치 대비 0.2%포인트를 상회하는 CPI 쇼크가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이게 물가에 반영되는구나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시장에서 밸류체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최근에 반등 관련해서 미국 시장도 PER이 22배가 넘어섰고 약간 밸류에이션 부담에 노출된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조정을 이룰 수 있는 명분으로 충분히 작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내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에 따른 장 초반 숨고르기 흐름이 이번 주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기 때문에 여건은 좀 쉬어가는 또는 조정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것 같고요. 다만 국내 시장에서 자사주 소가 의무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의 국내 고유 정책 기대감 속에 금융, 지주사 등을 포함한 이쪽 섹터는 내부적인 흐름에서 그리고 내부의 소매 유통과 관련된 이번에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상당히 방어가 될 수 있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더 역시 높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머닝 종목 이야기 그리고 포트폴리오 전략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